시청자 여러분, 저 인천 서구로 왔습니다. 서구 공정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 여러분, 인천시 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누나 TV 유튜브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표누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공정수 후보가 절치부심 4년간 준비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서구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정숙입니다. 저는 35년간 인천 서구갑에서 우리 지역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곳곳 한 분 한 분 다 살피면서 해왔기 때문에 요번에 그 총선에도 국민의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결코 국민의힘 텃밭이 아닙니다. 그 한 분 한 분 진정성 있는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지만 국민의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공정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 지역의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셨는데 인천 토박이들이신데도 여기를 못 찾은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선거사무실 처음 봤어요. 아니 시장 한가운데 선거사무실이 있어. 보통은 대로변에 큰 빌딩에 사무실은 조금해도 플래카드 크게 내걸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공정수 후보는 시장 안에 거의 입구도 찾기 어려운 작은 건물처럼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 플래카드도 없어요. 들어오니까 엄청 넓고 좋네. 이것도 작전이에요? 네, 작전입니다. 여기 시장 이름이 뭐예요? 정서진 중앙시장입니다. 정서진 중앙시장. 예. 여러분들 저 서구갑에서 공정수 후보를 찾으려면 시장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선거구가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네, 가물병으로 이제 서구 인구가 62만이 되면서 네. 가물병으로 확정이 될 예정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가물로 이제 돼 있는 상태고 갑일 경우에는 지금 한 20명의 인구 그다음에 유권자는 한 17만 명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선거 6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구도 획정하지 않고 선거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들이 정말 직무유기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국회를 그냥 놔둬서는 뭐 국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살림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만은 좀 제대로 된 사람, 좀 정직하고 또 능력 있고 거짓말 안 하고 자기 개인 이익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뽑아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호 TV가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고 오늘은 인천 서구 갑에서 우리 공정수 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서구, 동구, 뭐 중구 이런 명칭이 붙은 동네는 이제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지역 동네에도 저 사무실에 와보니까 알겠어요. 여기가 구도심 지역이고 사람은 많지만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공정수 후보가 바라보는 서구 갑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서구 전체가 23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서구 갑이 11개 동이에요. 보니까 거의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구도심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유권자 이제 분포도를 보니까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니까 한 50대부터 한 7, 80대까지가 한 60%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우리가 검단이나 청라 이쪽을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3, 40대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네. 그쪽은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한 60대, 5, 60대가 한 60% 되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럼 80대의 이 3%가 당락을 좌우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집중 선거 공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요.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독거노인 분들이 이 구도심 중에 저희 서구 전체 독거노인 분들이 한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많으시네. 예, 그 중에 이제 서구갑 제가 이제 예상컨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 선거 당일까지 선거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표 차이가 많이 나서 이기는 당락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나야 뭐 300표, 400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 동지 여러분들 정말 굳건하게 총선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 갑지역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지역 관련 이제 예산을 따내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수 후보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예, 여기 그 서구 가압 지역에 특히 중심 상업 지역 3사가 지금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3사가 뭐예요? 우리 이제 지역 명칭인데 중심 상업 지역 3, 4 이렇게 그래요? 예, 지역 명칭이에요. 거기가 그 루원시티 최요충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랜드마크 타워라고 해서 처음에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그래도 적어도 77층까지 이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교 용지 원안 복원을 위해서 제가 또 한 100일 동안 PKC에서 이제 일부를 획득을 했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학교 공간은 엄청나게 지금 가미라급인데 그 학교 용지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 루원시티는 이제 항아리 상권으로 제3연육교가 이제 탄생되고 여의도까지 중심 지역이에요. 양쪽으로 한 제3연육교에서 루원시티까지는 6분 거리에 올 수 있고 네. 여의도에서는 한 15분 거리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서구 최종 관문이라고 보셔도 요충지라고 보셔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루원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총상향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아주 최유효 적절하게 루원시티 중심 상업지를 중심으로 그 네. 재개발 재건축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종상향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꼭 이재명이처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재명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이제 거부했었잖아요. 공무원이 이렇게 몇 번씩이고 개발 이익 환수제를 요 계약서에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는 알았어요. 예. 다 주민 몫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네, 종상향해도 같은 종상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알겠어요. 자, 국회 진출하면 어떤 의정 활동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제일 꼴찌예요. 0.72%라고 하더라고요. 2060년도가 되면 저희 인구가 3,500만으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출산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43세 정말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저출산과 싸우느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 활동을 의회 들어가면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그럼 지금 43살은 넘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요. 예, 말씀 계속.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143조라는 그 예. 어마어마한 진짜 기하급수적인 금액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다한 대책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요번에 저희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정말 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저출산 입법 활동과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입법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과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낸다면 정말 획기적인 정책 제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이제 국회에 진출했을 때 제일 중요한 의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 문제 다루려면은 국회에서는 여가위로 가야 됩니까? 여성가족위원회? 워낙 모든 부처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과제라서 어느 상임위를 가든 간에 저출산 문제를 중심에 놓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에 놓고 의정활동하겠다. 예, 거기에 제가 좀 대안을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성분들 특히 이제 우리 20대 뭐 30대 모병제를 좀 크게 개혁안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까지는 거기에 어떤 애국심이
동반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고리로 오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인해서 똘똘 뭉쳐져 있듯이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병제를 공무원처럼 그러면 일거리 창출도 되거니와 그다음에 거기에 예절, 예의 교육과 애국심 교육까지 같이 해서 간다면 저출산도 그쪽에 해결이 됩니다. 예, 좀 저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금제, 그다음에 또 부동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모병제.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나라가 행복하죠. 우리 여성들한테 아주 강한 애국심이 고취된다면 자유민주 대한민국 걱정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병제는 뭐 여성 모병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아니면 우리 군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완전히 바꾸자는 저 생각은 거의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먼저 여성 모병제로 그러니까 그 이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여성부터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여성들이 그 군에 입대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여성 모병제라는 개념으로 확 열어버리면 그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군 전력의 전반적인 재평가 그리고 사실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칭 60만 대군이라고 불러왔던 거가 사실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젊은 청년 자원들이 있어야 60만 대군이 유지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언제까지나 이 징병제를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 징병제는 병 중심이거든요. 일병, 이병, 상병. 근데 지금 군 무기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그리고 장교 중심으로 군 구성 자체를 바꾸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공정숙 후보처럼 여성 그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든지 여성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게 연결고리, 핵심 고리로 모병제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국회 진출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입법을 좀 제대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우리 공정숙 후보가 초청을 하셨고 또 공정숙 후보를 위해서 또 여기까지 와 주셨어요. 경기도 안성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의 금종래 후보 모시겠습니다. 공정숙 후보와는 어떤 인연이시길래 이렇게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 2시간 넘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숙 의원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고요. 같은 우리가 요즘 젠더 세상이긴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생물학적 성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여성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제가 이제 정치의 선배로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공정숙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구의원 할 때 그러니까 본인 소개를 아직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최남단인 안성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금종래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아주 광활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수 이북, 한수 이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경기도 의원을 오래전에 2002년도에 지역구로 당선이 됐었고요. 또 2010년도에 재선으로 또 출마해서 당선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숙 의원보다는 정치를 좀 이른 나이에 30대 초반에 제가 시작을 해서 작지만 노하우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같이 22대 국회에 출마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정책,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금종래 후보입니다. 금종래 후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셨는데 공정숙 후보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새까만 후배 같은데 자기가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고성국 TV가 엄청 인기가 좋아서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시간을 조금 좀 미약하나마 줄여들까 해서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후보들보다야 바쁘겠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와주셨어요. 경기도 안성이 경기도의 제일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안성 지나면 바로 천안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바로 되는 거죠. 네네. 그 지역에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 사선 중진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데. 네, 김학영 네, 의원님 네, 있죠. 그 김학영하고 이제 경선 붙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선 의원하고 붙어서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김학용 의원은 저랑 도의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2002년도에 6대 때 만나서 4년간 같이 의정 활동한 경험도 있고요. 생물학적으로는 김학영이 후배죠. 3년 정도 후배입니다. 네네. 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전 지역으로 가게 됐고요. 또 김학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도의원을 3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4선입니다. 그럼 28년대가 또 이해구 장관. 자유파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별로 의미가 아, 없어요. 그래요? 네. 김학영이는 네. 김무성이 최고 똘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학영 잡겠다고 먼저 나선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 설명하셔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니까 박수를. 아, 네. 역시 우리 고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박사님 화이팅! 화이팅!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김학영이가 경선에서 후보가 되고 저 좌파랑 붙으면 내가 할 수 없이 김학영이 선거 지원하러 가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경선에서는 네. 김무성이 똘마니가 아니라 제대로 정치한 사람 금종래를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셨어요. 2002년. 2002년부터면 정치판에 20년 이상 예, 또 도의원 경험을 하셨으니까 잘 준비가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 기간이면은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그 직책을 맡아서 여기까지 해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국회 진출하신다면, 국회 진출은 이번에 되면 처음인데, 네네. 예, 만약에 국회 진출하신다면 우리 금종래 후보는 어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석사과정을 가르치는 일을 정년 퇴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엄마이기도 하지만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이 저는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 제도적으로 그동안의 좌파 세력이 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요.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서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또 전문가 교육가 입장에서 그 일을 담아내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정교조랑 싸우러 가겠다 이런 말. 네, 맞습니다. 쉽죠? 이렇게는 못하죠. 정말 정교조랑 싸워야 돼요. 저것들이 한 30년간 막 교육 현장을 완전히 좌파 아성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사실은요 우리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 학교에 보내놓고 우리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비로소 그걸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어머 좀 이상하다 하고 들여다봤더니 역사교육 와서 8종 중에 7종이 좌파교육 와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서 탄핵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재작년에 교육감 선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반 가까이는 자유파 교육감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동안 워낙 좌파들이 막 수십 년간 이 현장을 장악하는 바람에 교육감들이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가 되고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에 진짜 전투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우리 자유파 국회의원들과 지역에 재작년에 뽑힌 자유파 교육감들이 손을 잡아야 비로소 네. 현장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임하냐. 고 박사님, 예.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경기도 의원을 할 때 김상곤이라는 그 경기 교육감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무상급식이라는 논리로 정말 많이 우려먹고 좌파가 사용을 했는데 2010년입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위반이고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행동인데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김상곤 교육감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저는 전투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이들 형편 어떤 아이는 빵을 좋아하는데도 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괄적으로 사회주의처럼 똑같은 빵을 주고 똑같은 우유를 주고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감님은 무슨 빵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앞에 교육자도 안 붙이시고. 네, 저는 교육자도 안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님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네. 우유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억지로 먹이고 빵 싫어하는 아이들은 억지로 우리의 예산을 다 낭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말로 하고 가짜로 만든 그런 모든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 22대 총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일꾼이 슬로건이고요. 가짜를 가려내는 그러한 이번 22대 총선이 돼야만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자유민주주의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기로에 우리들이 유관순처럼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반칙이신데 여기는 여기 공정수 사무실 공정수한테 조금이라도 박수를 더 크게 보내자.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길이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것이 인천 서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금정래 후보가 나오셨으니까 경기도 안성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은 제가 여쭤봐야 되겠어요. 제가 안성이라는 곳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좀 지역 특징이라 그럴까? 뭔가 좀 딱 안성맞춤은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 안성을 뭔가 좀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 네. 예, 안성맞춤, 안성유기 그거 다 같은 말인데 그거 말고 뭐 없어요? 저는요 이번에 안성맞춤이라는 글을 안 씁니다. 예. 그 이유는 말만 안성맞춤이지 맞춰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조합니다. 글쎄 말이야. 예. 가짜예요. 우리가 속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짜는 뭘 원하냐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잠자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를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가능한 도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신도시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성이 잠재력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그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멈춰버린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제가 구체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새롭게 뉴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구가 점점점 줄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안성맞춤 그거 아니거든요. 안성맞춤이기 전에 안성에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민과 국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장 긴급한 공공의료 관련된 수급을 위해서, 제 모교이잖아요. 한경국립대학교에다 우리가 의과대학을 만들고 또 부속 병원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인구가 올 수 있고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짜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어서 안성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부고속도로로 부산으로 내려가면 네. 이제 평택 안성 IC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바라보고 내려갈 때 오른쪽이 평택이고 왼쪽이 안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이게 단일 선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안성 분들은 오산, 또 평택, 무슨 화성, 용인. 진짜 뭐 별것 아닌 거라고 봤어.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화성이 100만 가까이 되고, 용인이 뭐 110만. 신도시가 오고, 용인이 100만을 넘고 막 이런데 안성은 여전히 고모양 고모. 옛날 구도시. 19만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맨날 안성맞춤 하면서 안 좋아하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안성은 더 이상 안 됐다. 이게 이제 우리 금정래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더 이상 안성맞춤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안성 이야기도 들었고 또 금정래 후보가 국회에서 정교조와 한판 붙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음 또 제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정래 후보하고 우리 공정수 후보하고요. 두 분이 서로 칭찬하는 거 한 말씀씩 우선 저 듣고 마무리 인사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먼저 칭찬하실래요? 저는 우리 금종래 우리 예비 후보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는 이유는 금종래 우리 예비 후보님은 희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성위원장과 전국을 다 다니면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금종래 우리 수석위원장님, 안성 예비 후보님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수석위원장님은 무슨? 여성위원장님 다음에 수석. 네. 아, 그러니까 중앙당. 여성위원회. 네, 중앙당. 중앙당 네, 여성위원회. 네. 아, 거기서 수석위원장. 네. 그럼 대선 때 전국을 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선거 때는 여성 앞세우고 청년 앞세우지만 실제로 일상 당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성들이 좀 그동안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해왔던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좀 바뀌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당은 10년 전, 20년 전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라도 하듯이 바로 앞전에
21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남성이 87%입니다. 우리가 181명이고요. 그 다음에 300명 중에서 여성이 59명입니다. 1.9%입니다. 이게 현 주소예요. 근데 이미 2005년도에 법으로 양당에서 당원 당규에 30%를 여성에게 공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구 공천. 네, 지역구 공천. 그런데 비례대표가 아니고. 비례대표는 50%인데요. 지역구 공천 30%를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청년, 여성을 굉장히 많이 이슈 화이팅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성의 몫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남녀 동수법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아예 동수법. 네, 그래서 남성이 50%, 여성이 50%라서 법으로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균등하고요. 우리 인구의 절반이 50%가 여성이고 50%가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도 똑같은데 왜 우리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도 여성이 절반이에요. 네,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금종래 후보가 공정 네. 후보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2시간 걸쳐서 달려왔잖아요.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대로 하면 찾아오는 게 맞아요. 근데 혁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거 옛날 관습이에요. 왜 동생이 내려와야 됩니까? 언니가 올라오는 게 맞죠.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기꺼이 온다 그랬어요. 저희 사무실로 온다 그랬는데 제가 아니야 내가 갈게 이렇게 하고 달려왔거든요.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이 가장 멋진 국민에게 준 메시지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요. 저 혼자 가면 길이 안 나요. 그래서 여성 후보들을 많이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손인춘 중앙여성위원장님께서 이런 여성들은 명품이기 때문에 중앙당에 올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정숙 의원은 앞 서열로 추천이 된 대상이고요. 물론 저도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공정숙 의원만은 꼭 국회의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가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정말 상품이 좋아요. 명품이에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금종래 후보하고 함께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진짜 즐겁고 좋아지네요. 예, 잘 오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천 서구갑 공정숙 후보 그리고 경기도 안성 금종래 후보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는데 두 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엔 또 누구 먼저? 역시 먼저 하세요. 인천 서구갑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 여성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10대 강대국 서열에 진입했는데요. 여성의 정치의 장이 화려하게 펼쳐진다면 우리 강대국 5위 안에 정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갑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동지 여러분, 여성이 꼭 제도권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딱 두 글자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진짜 일꾼 반드시 뽑아주셔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표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에 독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요. 고성국 TV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뜨겁습니다. 예, 여기 인천 서구갑에서 공정숙 후보와 함께 그리고 여기까지 먼 길을 달려와 주신 경기도 안성 지역 예비 후보 금종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